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담회라는 이유로 우리 언론인들을 모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도당위원장 거취에 관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그 잘못된 정부에 대한 여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몇 달 됐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우리 당 대표 선출 관련할 때부터 나오는데 우리 국민의힘 비례대표 문제입니다. 제가 비례대표 제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주도에서 비례대표를 당선가는데 순번에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당대표 선거 이전부터 중앙당 주요 관계자들한테 제주도 배려해달라라는 요청을 공식 비공식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유세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대표님께서 제주도의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는 취지로 유세시에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비례대표 제주 지역에 달라는 말을 꺼낸 사람이 본인입니다. 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는 어떻게 말들이 돌고 있느냐 하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허용진이가 비례대표 받을 것이다. 비례대표 또는 비례대표를 하려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잘못된 말들이 많이 돌아 있어서 결국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기껏해야 지역구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지역구 나가서 우리 바람을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비례대표 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인식이 되면 우리 당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언론인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의견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제 뜻은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우리 당 관계자들 제주도당 관계자들한테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위가 왜곡되는 것 같아서 며칠 전에 우리 당 운영위원회에서 뜻을 모아서 어저께 우리 사무총장을 통해서 문서로 중앙당에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한 내용은 제주도 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당의 발전을 위해서 비례대표 한석을 총선에서 가급적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비례대표는 청년들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므로 30대 내지는 40대에서 국한해서 비례대표를 달라. 이렇게 중앙당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제주 지역에 거주하고 쭉 제주도당에서 당으로 활동했던 청년 중에서 비례대표 한석을
배정해 주었으면 하는 게 우리 제주 도당 및 당원들의 뜻이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우리 언론인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례대표를 받지는 않습니다. 신청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잘 여론이 잠재울 수 있도록 오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언론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을 지역이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보류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당 차원에서 약간 손해 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당협위원장, 공식적으로는 조직위원장입니다. 조직위원장을 먼저 임명하는 거니까 조직위원장을 가급적 제주도 사람을 빨리 해달라고 수도 없이 요청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쭉 몇 달 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실은 조직위원장 임명이 안 되고 보류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비례대표 배정 요청 건의를 하면서 을 지역에 제주 출신 중량급 정치인으로 조직위원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 정비가 하루 빨리 돼야 우리 총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 당의 뜻을 모아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과 연관해서 언론인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례대표 오늘 안 나가신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위원장님은 서귀포 지역구에서 출마하실 걸로 결심을 하고 계신지 하고요. 그다음에 중량급 정치인을 임명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원희룡 지사 같은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서 쉽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영진은 원칙적으로 출마합니다. 세포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출마하고요. 다만 출마하겠다고 해서 출마되는 건 아니고 유권자들이 뜻에 따라야 되겠지요. 원칙적으로 출마를 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량급 인사 이거에 관한 우리 도당 차원에서 염두에 둔 거는 원희룡 전 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실질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원 전 지사하고는 그럼 교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셨습니까? 교감은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거 무슨 교감이 있어서 요청하면 짜고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당의 뜻을 그렇게 요청드린 겁니다. 원희룡 지사의 출마가 필요하다고 도당위원장을 판단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래도 우리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후보들이 인지도가 약하니까 아무래도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지금 조직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제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느닷없이 우리 이름이 안 날려진 사람이 만약에 온다면 그건 우리 총선에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철 경찰청장 뭐 입당에 대한 뜻을 피력 한게 있나요? 공식이나 비공식이나? 공식적으로 나한테 입당하겠다라고 해본 적 없고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금년 들었으니. 작년에는 만났죠. 작년에 2차례
만났습니다. 얼굴 보겠다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는데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요. 입당은 본인이 의사입니다. 우리가 입당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오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입당하겠다고 하면 입당 원서를 내면 될 일이고, 그러면 우리 절차에 따라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주요 인사는 뭐 저 입당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순리대로 진행되는 것이지 뭐 그건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이 선택이겠죠. 제가 잘 못 들은 적은 이제 중앙당에 그럼 원희룡 지사를 찍어서 원희룡 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몇 달 전에는 실명을 거론해서 했고요. 이번에는 중량급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달리 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중앙당에서는 원희룡 지사라고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합니다. 과거에 내 구두로 대표하고 사무총장을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 전지사도 제주에 중앙에서 바라가면 흔쾌히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원 전 지사의 생각을 제가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저 지사하다가 떠났으니까 약간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원 전 지사가 이제 제주시로 이제 오게 돼서 만약에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하면은 충분히 그 제주시 을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행보를, 정치적 행보를,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이지, 그게 뭐 현 단계에서 경쟁력 있다 없다 제 개인적으로 단정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전체적으로 제주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다소 지금 현 상태보다는 도움이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20호 지역에 출마 선언을 하면은 비례대표 그 소문이 불식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 출마 선언을 어디 하실 거예요? 출마 선언은 예비 선거 시작되면서 할 겁니다. 12월 12일인가요? 예, 12일부터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하면서 네. 첫날 등록할 거고요. 그날 등록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중간에 가서 출마 선언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자의 생각은 이번 추석 여론조사에 네. 이름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네. 출마 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언론인 분들한테는 출마한다고 뭐 수시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없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럼 청년 당원들은 어느 정도 같나요? 제주도 땅에 청년 당원들이 아까 비례를 가급적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그 청년 당원들 층이 좀 많습니까, 수가? 청년 당원들 수가 많다 적다라고 이게 객관적 지표가 없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참 난감하긴 한데요. 뭐 아무리 적어도 한 200명은 되지 않을까요? 책임 당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일반 당원들 보면은 엄청 많겠지요. 아니 200명은 아니고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그건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봐야 그러니까 저희가 10,000명 지금 책임 당원이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거기도 많답니다. 뭐 우리 사무처장 제가 그 네.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발언을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장동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장동훈 그 전 도의원은 지금 출마를 막고 있다, 막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 장동훈 입당 안 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궁금한 사항을 직설화법으로 여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당에서 막고 있다. 도당에서 어떻게 막는다는 거죠? 허용진이가 막고 있다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발언을 해도 괜찮습니다. 장동훈 전 의원에 대해서 중간에 한 번에 말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우리가 그
그 이거 저기 뭐냐 탈당했다가 다시 출마해서 다시 들어오는 분은 우리 당규에 반드시 그 탈당했던 당에서 저기 심사 받도록 강제 규정으로 그렇게 당규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 뭐 심사할 대상이 없어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당을 막고 있다 안 막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 거는 그 객관적 사정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도당을 거쳐갖고 중앙당으로 간다는 얘기죠? 도당에서 예를 들면 이런 절차는 이렇습니다. 도당에 입당 신청을 하면 심사기관이 일주일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 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입당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고 입당을 불허한다면 거기서 절차가 끝나는 거고 제주도당에서 입당이 적절하다고 결론이 나면 중앙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가부를 정엄에 따라서 입당 절차가 종료되는 겁니다. 말- 오늘 어쨌든 정리 좀 해보자면 가급적 그 제주 지역의 2030 청년들을 여기 비례대표 안정권에 넣어달라 가급적. 그다음에 예. 원지사라고 203040까지 원지사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중량급을 조금 사부 지역의 을 지역으로 배정해달라 이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급적이 아니라 확실히 그리고 또 원지사를 대놓고 지목해서 조금 러브콜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개 우리 문서로 이렇게 할 때 이름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여부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전에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희룡 지사를 보내달라고 저 사실은 매달렸습니다. 중앙당에서 수용하는 거는 뭐 제 생각하고는 별개이긴 한데요. 도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청했고 우리 당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내에서 그런 어떤 회의 절차를 거쳐서 원희룡 장관의 출마를 요청하는 것은 뭐 의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운영위원회 거쳤거든요. 운영위원회. 네, 공감대 형성이 뭐 운영위원회 의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운영위원회를 특별히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비례대표 문제하고 저 을지역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원희룡 전 지사를 원희룡 전 지사의 제주시 1 출마를 뭐 요청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연하자면 서귀포 지역이 본인이 서귀포 지역이 괜찮다 하면 기꺼이 경선에 응하겠습니다. 경선이요. 그 20대에서 40대층 그 비례대표 청년층 기준이 뭐 당의 기여나 뭐 개인 역량 이런 기준이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니면 기준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우리 공감대만 우리 운영위원들끼리 공감대 형성된 게 뭐냐면 우리 당의 당적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으니까 당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할 것 이겁니다. 요건이. 그래서 우리 그러면 나중에 심사 어떻게 할 거냐는 김칫국을 미리 마시면 안 되므로 그거는 공정한 절차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가정하면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개인적인 친소 관계에 따라서 줘버리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런 추천까지 가는 길이 험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그걸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지난 총선 때 위원장님은 강경필 후보에 대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라고 소문들고요. 고기철 전 청장이 서귀포 지역구에 나온다면
져서버리겠다는 얘기도 좀 보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그분을 데리고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당에 입당하지 않은 사람 상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도당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필 후보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은 강경필 후보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귀포는 광역위원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거의 참패했다고 보는데 그 제주시 을은 광역위원회 한 석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서귀포에 이게 원장관이 출마하는 게 순서 같은데 제주시 을로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 상황을 보면 제주도가 상대적 정치적으로는 험지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제주도 지역만 놓고 보면 제주도에서 을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험지입니다. 그러면 중량급 정치인들은 약간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려운 지역 가서 깃발을 들고 줌으로 인해서 그 파급 효과가 다른 지역에도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쳐서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관이 주문 출신으로 서귀포 지역구 출신인데 예. 도지사를 임기도 안 마치고 제주도민을 버리고 갔는데 또다시 온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거는 유권자들이 판단하겠지요. 지금 뭐 하여튼 총선 앞두고서 도당위원장으로서 뭐 지역 민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가상 관련 발언 문제 비롯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지역에서 사실 민주당에게 좀 밀리는 거 아닌가 하는 뭐 평가도 나올 텐데요. 지금 뭐 지역 민심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뭐 총선 승리하려면 어떤 걸 제일 큰 관건으로 보고 계신지. 일단 결국은 뭐 민심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서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특히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3선이고 그래서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은 다소 객관적 지표상 약간의 열세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 열세인데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은 적합한 후보가 나와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그 제주 원전 지사에 대해서는 제주시 출마를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원전 지사가 원한다면 서귀포시도 상관이 없다. 예,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도당위원장님은 뭐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뭐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